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댓글 읽어주실 거 있는지. 추파루님, 안녕하세요. 최강의 식사, 다이어트 관련 방송을 우연히 듣고 최신회부터 역주행 중입니다. 목소리 톤도 나긋나긋하셔서 너무 좋네요. 나긋나긋. 역주행하고 계시면 점점 안 나긋해질 텐데. 나긋나긋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첫 주제 때 엄청 다급했던 그런 기억인데, 예. 책이든 영화든 와인이든, 네, 아마존 편도 재밌었어요. 모두 자세히 파헤쳐 주셔서, 와, 이 방송 뭐지? 하며 구독하게 되었네요.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말씀들도 모두 재밌게 하시네요. 꾸준히 잘 듣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세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개비1님께서 먹개비 1인 거 보니까 먹개비 2, 3이 나타날 것 같은. 오, 여기 나타나주세요. 있는데 우리 네. 진행자분들 음악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음악을 들으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음악 들으러 오세요. 하바별라로.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글로 가면 된다. 하바벨라로 가십시오. 판도라님의 음악은 거기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자매 방송 아니다. 비매품 아닌데. 비매품이 뭐야? 자매품이겠지. 사은품. 아니, 사은품. 기획상품. 누가 저희 기획상품입니다. 누가 누구의 사은품이지? 아무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라이브로? 예. 라이브는 매번 두 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음악하고 제 평소에 이 말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해도 안 이미지랑요? 믿더라고요. 이미지랑? 네. 그런 게 원래 더 뭐랄까 이렇게 좋은 거죠. 노래를 하면서 딱 이렇게 분위기 반전되는 게 예, 멋있지 않나요? 비밀스러운.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마케팅이지 그게? 뭐. 얼굴 없는 가수. 신비주의. 신비주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좋긴 한데. 그럼 빨리 공개하셔야 돼요. 저 다음 노래 나오려고 하니까 다음 노래 나오면 제가 여기서 대놓고 말할게요. 우와. 무슨 노래다 들어봐라 하고. 우와, 감사합니다. 커밍아웃. 대박. 언제 한 달 나오지? 기다려야 되나? 믹스하고 있으니까 곧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대주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대주제는 판도라님께서 고르셨습니다. 놀이입니다. 놀이. 놀자. 네. 그래서 놀이라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은 뭘 하고 놀지? 하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뭘 하고 노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과거에 뭘 하고 놀았습니까? 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화 봅니다. 아, 영화. 네. 맞아, 한결같아. 노는 시간 아니어도 보잖아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안 자고 안 먹고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영화 보는 게 일은 아니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 시간은 어쨌든 여유가 있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상했을 때 묵사발님은 분명히 영화를 본다라고 하실 건데 하나 더 들어가자면 이제 저는 놀이를 보는 놀이와 하는 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다. 내가 농구를 할 수 있지만 농구 경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는 건 좀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사발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보는 놀이 말고 혹시 하는 놀이 있었어요? 몸으로. 영화를 보면서 막 몸을 움직입니다. 아니 두 분이 좀 먼저 얘기해보고 계세요. 아니 뮤지컬 하잖아요. 뮤지컬. 이 놀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움직이는 거. 네, 하는 놀이. 내가 아니, 하는 놀이. 근데 뮤지컬 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또 이제 그게 직업도 아니고 이제 취미로 하는 거니까. 네. 자, 또 두 분 시간 생겼을 때 뭐 하고 노십니까? 저는 몸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타입이어서 20대 때는 진짜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뭔가 재밌어 보이면 하는 거예요. 뭐 투포환, 창 던지기. 그건 재미없어 보이네. 예. 뭐 스쿼시, 뭐 그다음에 스쿼시. 수상 스키, 뭐 스케이트보드 말고 그 뭐지? 웨이크보드. 스노보드, 네. 웨이크보드. 스케이트보드는 몇 번 했는데 무릎 몇 번 찍고 그냥 바로 포기. 스케이트보드 진짜 재밌어. 이건 조금 힘들다 해서 포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재미있어 보이는 운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인라인 한창 유행할 때는 막 컵 쫙 놓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좋아해갖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런 운동 종류는 요즘 별로 안 하고 최근엔 특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최근에 했던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했던 게 손뜨개로 가방 손뜨개.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그 수채 색연필로 그 꽃 그림 색칠하는 거. 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그건 못하죠. 예. 아니 홈트는 집에서 하지만 네. 그걸 하면서 뭘 딴 거 하긴 힘들더라고요. 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색연필로 색칠을 하면서 느꼈어요. 꽃이 좋아지면 늙은 거라던데. 알겠습니다. 노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부지런하시다. 아, 저 춤도 엄청 오래 췄어요. 맞아요. 춤 잘 추세요. 추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댄스 가수시잖아요. 뭐래? 나 다음 노래 공개 안 해. 안 되겠다. 다음 노래는 댄스 아니세요? 이제 댄스 못해요. 뭐 도가니가 나가가지고. 도가니가 직접 나가가지고. 댄스 하나 백댄서를 사면 되죠. 아, 가수들은 또 다 계절 맞춰서 노래돼요. 지금 댄스할 때 아니. 아, 그래가? 저도 옛날 운동 좋아했는데 스케이트보드 이거 초등학생 때 그거 타고 학교 다니고 막 그랬어요. 오. 그 요즘도 영화 보러 갈 때는 심야를 보러 갈 때는 꼭 자전거를 타고 가요. 가까운 나릉이? 극장으로. 아니요, 제 자전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난 뭘 하지? 저는 뭐 하고 놀까요? 진짜 얘기 듣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어. 요새 난 뭐 하고 놀지? 이렇게. 집에서 틈날 때마다 홈트를 홈트. 지금 몇 개월째 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사람이 좀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뻐근하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서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저한테 길 가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요가 금지 이렇게 외치고 어. 너무 이제 생활이 그- 돼가지고 걸을 때 손뼉 앞뒤로 치기 뭐 이런 거. 갑자기 전신주 보이면 막 둥둥둥. 문질러주면 이렇게 문질러주고. 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그때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뭐 하는 거, 이때는 뭐 하는 거. 저 최고의 놀이는 사실 식물놀이 같아요. 아, 식물 식물 키우기. 키우기. 같이. 네. 근데 막 전문적으로 키운 다음에 키우고 먹고. 처음에 먹었어요. 네. 근데 먹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걸 먹는 게 너무 적어요. 아, 그 양이. 키우는 노력에 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결국엔 그건 사고. 네, 그래서 자주 먹는 건 사고 그리고 그때 알았죠. 이 농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지도. 아. 이게 범위가 넓어질수록 양이 많아질수록 벌레가 너무 생기는 거죠. 저는 마당에서 그때 키우긴 개미편 할 했는데 때도 그런 아, 얘기 좀 그쵸. 하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기 좋은 거. 예, 키우면서 기분 좋은 거. 꽃. 예, 꽃도 좋고 나무 모양을 좋아해서 예, 작아도 나무 모양이 되는 애들 이런 거 키우고 주변에 막 선물하고 그쵸, 그런 그럼 거 좋아해요. 이제 겨울 되니까 장작으로 나중에 쓰고. 야 놀이도 진짜 할 얘기들이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만 해도 한 시간 그러니까. 가겠네. 그러고 보니 저도 노트북 닫아요. 그냥 이거 합시다. 시간이 남으면 음식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당장 먹을 음식도 있지만 지난주에는 사과조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과 싹 꺼내가지고 그냥 다 썰어가지고 사과를 졸여요? 그 간장에? 잼처럼 돼. 아니요. 아, 잼. 설탕에 졸이는 거죠.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놀이라는 게 되게 그 개인적이고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놀이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요리나 홈트 이런 건 저한테는 놀이는 아닌데 누구에겐 놀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비디오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진짜 좋았죠. 오락실 죽돌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저도요, 엄마가 저도. 오락실에 찾으러 와가지고 등짝 스매싱 맞고 이제 오. 집에 끌려간 기억도 있고요. 라이터 이걸로 툭툭 튕겨가지고 공짜로 막 그건 무료로 불법 범죄 아니에요? 막 쑤셔가지고 전체 줄톱 가져가서 타타타타타타 하고 막. 저는 사과하세요. 그런 애들 잡으러 다니는 선도부였어요. 아니 그냥 전 많이 걸렸어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도 많이 맞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정말. 중학교 때는 프라모델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오, 아카데미. 네, 농구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 나도 프라모델 많이 농구 슬램덩크. 아. 네, 뭐 게임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특히 요 근래에 나는 뭘 하고 노는가 하고 한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게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게임한테 할애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똥 쌀 때 해요. 아, 네, 그때 이렇게 쾌변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카카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퍼즐 게임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할수 간단히 한 있는데. 판으로 그냥 딱 3분 안에 끝나는 그런 거. 네. 이게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항상 그 게임 중독의 씨앗이 그 안에 있거든요. 아, 나랑 똑같아. 네, 나도. 그 어렸을 때는 게임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면 맞아. 지금은 뭐 게임기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게임기를 사서 만약에 게임 빠졌다. 그러면 내가 그 하고 싶은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걸 이제 스스로 아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마음이 식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아무튼 요새 나 뭐 하고 놀았지? 하면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웹툰 보는 거? 아니면 뭐 관심 있는 게시판에 글 읽는 거 그 정도?
사실 시간이 나면은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악을 할 때는 요새 노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 뭐 악기 연습하거나 작사 작곡 편곡 이런 거 하는 거는 약간 또 하나의 노동 느낌이에요. 벌써 일이 돼버렸구나. 직업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나 진짜 못 놀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다가 제가 커가지고 좋아하는 놀이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좋은 놀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별책 부록은 준비하고 편집할 때는 되게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저에게 참 좋은 놀이 수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정말 잘 놀았다 라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저한테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퍼레이드도 보고 뭐 몸으로 하는 게임도 하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놀이공원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추억거리 있으신 분 있나요? 전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그리고 나는 주변에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좋은데, 그래도 궁금은 하잖아요. 한 번은 타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이로드롭이었는데, 제가 탔던 기억이 올라갈 때도 긴장이 있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가다가 한참 올라가서 정말 발끝에 사람이 점처럼 보일 즈음이 되면은 덜컥 하고 멈추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뚝 떨어지는데 진짜 내 몸이 가는 속도를 내 내장이 못 따라가는 기분. 맞아. 그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바닥까지 왔는데 바닥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늘을 봤죠. 뭔가 안 따라온 게 있나. 내장 중에. 아니 근데 왜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사실. 그냥 그런 짜릿함을 즐기는 거겠죠? 저희 집 근처에 모 놀이동산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취미 뮤지컬을 했던 멤버들이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퍼레이드 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그쵸. 직원? 퍼레이드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매표라든지 그 로테이션 직원. 하니까 직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놀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뭐 좀 반값 할인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안 해줘? 그게 아니라 갔더니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스릴 있고 막 떨어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익스프레스 그 라인 있죠. 네. 대기 안 하는 거. 먼저 탈 수 있는. 문자로 지금 어디예요? 뭐 타실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데 이제 이동 거기로 할 거야.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 1시간씩 줄 서 있는데 맞아. 우리 계속 그 라인으로 계속 탄 거예요. 왜 누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생기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진짜 근데 저는 그때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놀이동산을 가면 뭐 자연농원, 서울랜드 뭐 어디야? 자연농원 언제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은 진짜 무조건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진짜로. 다 근데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스릴 있고 인기 많은 거. 일단 줄이 일단 2시간은 기본인 뭐 맞아, 이런 맞아. 거라서 무조건 일찍 가거나 저희 더 이상 비가 와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합니다 하는 데까지 그냥 노는 거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그 친구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근데 저는 그런 스릴 있는 놀이기구 탔던 기억은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에버랜드 사파리. 사파리. 사파리 재밌어요. 사파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 동물들 와갖고 곰이 막 그 간식 받아 먹고 건빵 던져주고 막. 막 와서 막 재롱 피고 그냥 그 동물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맞아. 신기했어. 거기서는 다양하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놀이공원과 관련된 의외의 재밌는 그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갑자기 몇 달의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이 갑자기 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냥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 그 입사하기로 한 날짜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너 외국 나가라.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간다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고 그럼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아니면 외국에 길게 못 나갈 거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뭐 지금 10년 넘게 일하면서 외국에 그렇게 길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나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걸은 조건은 동양인이 좀 없고 이제 좀 영어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제가 가는 그 기간이 좀 가을, 겨울 약간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좀 따뜻한데, 왜냐하면 추우면 밖에를 못 돌아다니니까 좀 따뜻한 데로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어학원에서 플로리다 올랜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올랜도는 그 NBA 농구팀 그 올랜도 매직 아십니까? 올랜도 매직 알죠. 그 NBA 농구팀밖에 몰랐는데 이제 갔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어학원에 다녔죠. 어학원에서 주말마다 지역 명소를 그 학생들을 데리고 약간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봤는데 디즈니 월드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즈니 월드가 있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꿈의 놀이동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디즈니 월드를 보러 올랜도로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올랜도는 디즈니 월드 외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2개가 있고 시월드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있어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 도시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연히 그 도시에 가서 알게 된 거고 이제 올랜도에 머무르던 시절에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놀이공원의 끝판왕 디즈니 월드입니다. 유후.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네. 이 아쉬운 마음을 오늘 저와 함께 랜선 여행, 디즈니 월드 랜선 여행으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디즈니 월드로 출발할 건데요. 네. 일단 짐을 싸야 됩니다. 며칠치 짐을 싸야 되느냐? 올랜도 디즈니 월드는 4개의 테마파크와 2개의 워터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월드 어드벤처랑 에버랜드랑 서울랜드랑 어린이대공원이랑 캐러비안 베이랑 오션월드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대박. 네. 그리고 디즈니 스프링스라고 부르는 디즈니 테마거리도 있기 때문에 모두 보려면 최소 7일은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7일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저는 워터파크는 다루지 않고 4개의 테마파크만 다룰 거니까 디즈니 거리까지 해서 5일치 지금부터 싸십시오. 쌌습니다. 네, 다 싸셨습니까? 네. 재밌게 진짜 간다는 기분으로 빨리 싸요. 시간 좀 쌌어요. 더 주세요. 지금 넣을 게 많단 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돈만 싸면 돼. 맞아, 진짜 돈만 싸면 돼. 입장권 얼마예요? 입장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마인지. 자, 짐을 다 싸셨으면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간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바로 도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분을 느껴야 돼, 여행의 알겠습니다, 기분을. 알겠습니다. 우리 여행 좋아요. 못 간 지 오래됐잖아. 자. 해외여행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인천공항. 소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뒤에. 비행기 나는 소리, 공항 그 공항 배경 소리. 소리. 공항 안내 소리.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상상을 막 하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신납니다. 공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비행기를 탈 거야. 근데 이제 뭐 공항 가기 전에 공항 가서도 좋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 제가 갔던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천 올랜도 간 직항이 없습니다. 아하.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하. 항공 노선은 안 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유를 해서 가야 되고요. 어디를 교육하나요? 네.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저도 댈러스 경유해서 간 것 같고. 항공사마다 다르겠네요. 네네, 다릅니다. 한 번만 경유한다고 해도 이동 시간이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시간 걸려가지고 드디어 올랜도에 왔습니다. 장시간 비행 끝에 올랜도 공항에 내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스트레칭 먼저 하고. 그렇죠. 다 이제 파김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맞아. 20시간 비행하면. 자, 이제 숙소로 이동해서 짐 풀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디즈니 월드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보통 뭐 아침에 밤이에요. 출발해도 도착하면 밤? 다시 아침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언제 출발하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여기서 미국 갈 때 좋은 거 하나는 도착했는데 시차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침 하루를 벌죠. 네, 9시에 출발했어. 근데 20시간 걸려서 간데도 거기가 그냥 점심때라거나 물론 돌아올 때 하루 날아가죠. 그런 거 있죠. 자, 이제 숙소로 이동할 건데 이동 중에 본 가이드가 디즈니 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월드 전에 먼저 테마파크와 리조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놀이공원 또는 유원지라고 부르잖아요. 유원지는 놀유의 동산원. 그래서 놀이동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동산.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불렀는데. 유원지가 놀이동산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 놀이공원, 놀이동산을 영어로 하면 어뮤즈먼트 파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뮤즈먼트 파크는 타고 놀 것,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대관람차, 뭐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귀신의 집 같은 것들을 갖춘 공원을 말하는 거고요. 단순히 각각 다른 놀이기구를 여러 개 갖춘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맞춰서 전체적인 공원을 구성하고 연출한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테마파크는 사실 뭐 콩글리시, 띠임파크, 뜀박? 네. 띠임파크인데 그냥 우리는 태국어 아니에요? 태국어? 테마가 띠임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테마파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간의 연결고리가 특별히 없으면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마블 캐릭터를 활용해서 오. 바이킹과 회전목마와 범퍼카를 공원에 설치했다면 마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탈 것뿐만 아니라 거리의 구성, 퍼레이드 등의 쇼, 음식과 상품들까지 테마에 맞춰서 꾸려집니다. 아무튼 디즈니월드는 테마파크의 집합입니다. 일단 디즈니라는 큰 테마가 있고 또 각 테마파크별로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디즈니의 테마파크라면 디즈니월드보다는 디즈니랜드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월드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디즈니랜드는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지어졌습니다. LA 근처에 있어요. 저 10살 때 엄마랑 미국 여행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가봤습니다. 디즈니랜드. 우와. 우와. 그러니까 첫 디즈니 체험인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릴 때 가가지고 사진 이런 건 있는데 내가 가서 뭐 했는지 디즈니랜드에서 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애들 데리고 10살에는 해외여행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도쿄, 파리, 홍콩에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16년에 상하이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빼고는 동경, 홍콩, 상해니까 다 한국에서 가까워요. 저는 동경 디즈니랜드도 가봤습니다. 와. 네. 아무튼 그거는 랜드고 월드는 언제 생겼냐? 월드는 1971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장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개장 50주년이에요. 와.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50주년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은데 그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 모두 디즈니월드 50주년 행사에 놀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생각보다 오래된 테마파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연농원이 1976년에 개장됐다고 하고요. 어린이대 공원은 1973년, 그러니까 이 두 개도 40년이 넘긴 했습니다. 오래됐네. 그 다음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랜드와 월드 어떤 게 클까요? 월드. 그죠? 왠지 월드가 클 것 같죠? 네. 그럼 얼마나 크냐? 많이. 많이 큽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면적은 약 1억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얼마나 안 큰지 잘 감이 안 오죠? 자, 에버랜드가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1억 원하고 150만 원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돈 더 챙겨 빨리.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충 스튜디오가 위치한 송파구가 3,4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면적은 송파구의 3배 정도 됩니다. 우와. 대박. 서울시가 6억 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6분의 1이 디즈니 월드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일주일 하는구나. 일주일이면 될까요? 일주일도 안 되겠네. 부족해요, 사실은. 디즈니 월드보다 작은 한국의 행정구역을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하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목포시, 울릉도가 디즈니 월드 리조트보다 작습니다. 와, 대박이다. 엄청 커요. 목포보다 작다고요? 아니, 목포가 더 크다고. 작아요. 아, 목포보다 크다고요? 네네네. 와. 여기서 리조트라는 거는 이제 복합 휴양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디즈니 거리, 30개 이상의 호텔들, 뭐 종합운동장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1억 제곱미터를 다 개발한 건 아니고 현재까지 개발된 곳은 한 10분의 1 정도, 10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것만 해도 서울시 중구 정도 크기입니다. 대박. 디즈니 월드는 올랜도 공항에서 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충 스튜디오에서 김포공항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피곤한 몸, 낯선 풍경과 아직 덜 된 시차 적응. 푹 자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숙소에서 자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먹고 디즈니 월드의 첫 테마파크 매직 킹덤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질문. 네. 24시간 아니에요? 아니, 저녁에 문 닫아요. 네. 디즈니 월드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
디즈니월드 호텔? 디즈니월드 그런 데서 호텔에서 자면 좋은데 자는 걸로 해요. 뭐 랜선 여행이니까 비싸니까 어제 돈을 더 챙겨 또. 저는 사실 카드 한도 올려. 저는 이제 그 한참 테마파크 다닐 때 그 외국에 또 나가 있던 친구가 저한테 놀러 와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저는 홈스테이 하고 있어 사실 뭐 저는 홈스테이 친구는 숙소 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 약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나와서 친구랑 이제 숙소를 따로 잡았는데 디즈니월드 숙소는 좀 비싸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텔에서 이제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 티켓 가격이 얼마냐? 미국 공식 여행 웹사이트를 보면 매직 킹덤 1일 입장권은 성인 1인당 105달러라고 합니다. 그 다른 테마파크 세 곳의 1일 입장권은 97달러입니다. 여러 날 이용 가능한 티켓을 구매하시면 금액이 좀 더 저렴해져가지고 5일 입장권의 경우는 하루당 68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5개 빅5 해가지고 5개 타는 걸로 끊는데 여기는 날짜로 5일을 끊어야 되네. 7일치, 열흘치 막 이렇게. 그러게. 디즈니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 스탠다드 테마파크 티켓, 그러니까 1일 1파크가 109달러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날짜별로 요금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 공식 사이트 외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방문 날짜하고 요금을 잘 확인하셔서 가능한 싸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여러 날짜 동안 방문하는 그 멀티데이 티켓도 하루에 한 테마파크만 그 방문이 가능한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파크 호퍼라는 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퍼가 뭐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사람? 뛰는 벌레? 뭐 이런 뜻인데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동안 여러 개의 테마파크를 무제한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하루에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루에 한 테마파크 다 보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파크만 그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하나씩 조져야지 그냥. 네, 맞아요. 근데 뭔가 계획을 세밀하게 잘 짜면 뭐 테마파크별 핵심만 보고 오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패스트 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묵사발님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 테마파크의 자본주의랄까? 그러니까 일반 티켓보다 더 비싼 티켓을 끊으면 줄을 안 서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기구, 영어로 어트랙션을 탈 때 대기 없이 바로 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외국 테마파크에 가서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왜냐면 언제 여기 또 올지 모르는데 맞아. 가능하면 안 기다리고 빨리 많은 어트랙션을 즐기는 게 조금 비싸지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즈니는 이 패스트 패스를 추가금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예약제여서 하루에 3개까지 그 어트랙션의 시간을 예약해서 대기하지 않고 즐길 수 있고 3개 예약을 다 쓰면 1개씩 추가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몰리는 그 인기 어트랙션은 예약이 빨리 마감될 테니까 경쟁과 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예약에 스트레스 안 받고 돈 조금 더 내고 모든 어트랙션을 안 기다리고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그 패스트 패스를 많이들 끊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예약을 해서 수량을 제한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올랜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외국의 테마파크 갔을 때 항상 저는 끊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애뉴얼 패스권? 그러니까 연간 회원권 같은 거 끊어서 이렇게 산책하러 왔다가 줄 서서 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관광객은 확실히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는 게 뭔가 쾌감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디즈니 월드의 패스트 패스는 약간은 제한적인 그 패스트 패스입니다. 예약제인 거죠. 자, 우리의 첫 디즈니 테마파크는 바로 매직 킹덤입니다. 매직 킹덤은 1971년에 개장했고요. 세계에서 연간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테마파크입니다. 1위라는 거죠. 전 세계 테마파크 방문자 랭킹 탑10을 보면 디즈니 월드의 테마파크 4개,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 4개가 들어가서 탑10 안에 디즈니가 총 8개나 있습니다. 와. 참고로 에버랜드가 16위, 롯데월드가 17위예요. 오, 그래도 제법 높다. 그쵸? 그러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모를 생각하면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방문자 수가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매직 킹덤은 뭐 메인 스트리트 USA, 어드벤처랜드, 프론티어랜드, 리버티 스퀘어, 판타지랜드, 투머로랜드 이렇게 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직 킹덤의 중앙에는 디즈니의 상징 건축물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영화에 나오는 디즈니 성인가요? 네네. 바로 신데렐라 성입니다. 왜 디즈니 영화 오프닝에 네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성 있죠. 그 성이 있습니다. 매직 킹덤 입구를 딱 통과하면 먼저 이제 메인 스트리트 USA가 나오는데 이때 그 신데렐라 성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멋지고 예쁜 성 그림이 하늘에 그려져 있는 느낌?
근데 그 성을 보고 다가갈수록 이게 뭔가 환상적이고 두근거리는 그 설렘을 주는데 그 성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게 되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잠깐 영상으로 그 부분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와 날씨 자, 보셔야 예술이다 돼요. 진짜. 무슨 자, 우리가 이 풍경을 보게 됩니다. 입체감이 그냥. 자, 보이시나요? 야, 길을 딱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 저쪽에 딱 돌면 멀리에 저 멀리 그림 같은 성. 뒤에 구름이 이렇게 촥 깔린.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한몫하네. 이걸 그러네요. 직접 보신 거예요? 전 직접 봤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냥 껍데기만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판때기로 서 있는 느낌 약간? 근데 이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현실이 됩니다. 야, 성이 진짜 크다. 지금 자. 보고 있는 영상이 2020년 올해 8월이어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자, 요런 느낌인데 뭐 어떠셨습니까? 사실 뭐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어쩔 수 맞아요. 없지. 역시 눈으로 봐야 돼. 저는 그냥 영화 보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다 외국 사람들이고. 저는 요즘에 이 장면 지금 딱 그 영상을 봤는데 좀 자주 보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디즈니 성을? 디즈니사가 그 영화 쪽을 다 먹고 있어서 아, 영화마다 이게 시작할 되게 때.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실물이라 그런지 그리고 날씨가 정말 너무 좋으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네요. 판타스틱하네요. 자, 이 신데렐라 성에는 그 신데렐라 관련 벽화가 전시돼 있고요. 그 성 내부에 신데렐라스 로열 테이블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근데 예약자가 많아서 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와. 식사 중에 이제 디즈니 공주님 분장을 한 사람들이 테이블을 돌면서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고요. 음식 가격은 1인당 한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에는 그 신데렐라 캐슬 스위츠라는 숨겨진 호텔이 있는데 이게 돈 내고 묵을 수 있는 방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월트 디즈니 설립자 있잖아요. 월트 네. 디즈니와 그의 가족이 테마파크에 머무를 곳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아이고. 월트 디즈니가 안타깝게도 그 디즈니월드 개장 전에 사망해서 이제 숙소로 사용하려던 공간만 있고 계속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가 2006년에 디즈니월드에서 신데렐라 캐슬 스위츠를 발표했고 돈을 주고 예약하는 방식이 아닌 그 행운의 추천 방식으로 손님한테 그 숙박권을 줬다고 합니다. 좋다 그거는. 네. 마지막으로 일반 고객이 묵은 건 2010년이라고 하고요. 유명인 중에는 그 탐 크루즈가 딸 수리 크루즈하고 함께 머무른 적이 있고 머라이어 캐리도 머무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료 투어 프로그램으로 이 방을 볼 수는 있는데 묵는 거는 추첨이나 선물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매직 킹덤에는 유명한 두 개의 롤러코스터, 실내에서 타는 스페이스 마운틴, 실외용 빅 선더 마운틴 레일로드가 있고 또 우리나라 후룸라이드 같은 스플래시 마운틴 등 많은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타고 싶다. 예, 근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진 못할 것 같고요. 뭐 백설공주에 나오는 일곱 난장이, 피터팬, 캐러비안의 해적, 미녀와 야수의 벨, 토이스토리의 버즈라이트이어 등 유명한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도 많으니까 가시기 전에 검색하셔서 어떤 어트랙션부터 즐길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겠네. 지도 보고 어디부터 갈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가야 되겠어. 동선을 쫙 짜놓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넓어서 길 잃기도 딱 좋겠다. 맞아. 이게 저는 가서 보니까 그 내가 이미 아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어트랙션이라는 게 굉장히 친근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면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면 좀 아쉬운 게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즈니는 저희가 컨텐츠를 먼저 접하고 테마파크에 가서 이제 그들을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고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그런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 매직 킹덤 테마파크 말고도 나머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했던 디즈니의 컨텐츠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나만 알고 있는 것들도 거기 가면은 막 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되게 반가운 느낌. 저것도 막 이렇게 그런 나만 상품.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를 딱 봤을 때 뭐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나는 요 캐릭터가 참 재밌었는데 그런 엑스트라 캐릭터라도 거기 가면 어딘가 이렇게 막 살아서 나를 반기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 쇼를 관람할 시간입니다. 그럼 마무리구나 오늘. 네, 마무리 쇼의 이름은 해필리 에버 애프터인데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동화의 엔딩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 쭉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으나. 아이 뭐 동화가 나 아닌데? 행복했으나 하면 어떡해. 그리고 공주님과 왕자님은 그러니까 오래오래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살이 찌고 성격이
그건 잔혹동화고. 아, 왜 그래? 동화를 보면 마지막에 대부분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똑같이 해서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쇼의 이름이에요. 그 신데렐라 성에다가 빔을 쏘고 불꽃놀이를 조합한 굉장히 화려하고 환상적인 쇼인데요. 총 소요 시간은 18분이 조금 넘는데 우리는 앞에 한 5분 정도만 보고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더 비현실적인 약간 동화 속 같은 느낌이. 해설자가 영어를 잘하네. 우와. 되게 많네. 관중이 엄청 와. 이것만 봐도 1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환상적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이렇게 빔으로 건물을 쏴서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보여주는 프로젝션?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 빔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네. 빔을 어디다 딱 쏴가지고 이제 뭔가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흔하게 곳곳에서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너무 대단하지만 가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 정도면 난 안 가봤는데 또 저 디즈니 잘 가봐야 모르거든요. 돼요, 가봐야 돼요. 근데 가보면 어떨지. 너무 너무 재밌을 멋있네요. 가세요. 진짜. 규모가 싶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 조그만 화면으로 봐서 너무 작다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쫙 뒤로 카메라가 빠지는데 아래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몇만 명 있어요. 보이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5일 하면은 한 하루에 60 몇 달러라고요? 6만 8천 원 정도 비행기 된다고요? 값하고 하면 얼마지?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한 끼에 7만 원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안에 특별한 레스토랑. 레스토랑. 응. 아, 성에서 성 안에 먹는 있는 거구나. 그냥 거리에서 핫도그 먹어도 돼요. 아, 그건 또 싸요? 그렇겠죠, 설마. 이거 아무튼 진짜 돈 계산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전 성에서 먹을래요. 거기까지 아니, 갔는데 한 끼 정도는 그 정도에서 먹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신혼여행을 디즈니랜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좋다. 진짜 갔나 예전 모르겠네. 같으면 좋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진짜 가보고 싶다. 갔을까? 가보고 싶다 진짜. 자, 이 매직 킹덤의 해필리 에버 애프터를 꼭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영상도 따로 그냥 한번 풀 버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 디즈니에서 감동받았던 모든 것을 그 요소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와. 감동이 끊이지 않는 거죠. 헉, 얘도 나왔어. 얘도 나왔어. 얘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죠. 전 진짜 디즈니 작품 안 본 게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은 일단 무조건 보거든요. 맞아 다 좀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런 느낌이. 아마존님은 평소에 디즈니 영화 좋아하세요? 디즈니 영화를 특별히 막 좋아해서 찾아보는 건 아닌데 볼 때마다 되게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본 편인지. 그래서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아니면 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운 캐릭터들이 많았는지 궁금해서. 모르는 캐릭터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모르는 캐릭터가 있어? 이건 가서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효과가 있죠. 궁금증을 막 네네. 저는 거의 몰라가지고. 아, 정말요? 네. 전 보니까 너무 막 다 친구들 같아서. 친구. 근데 모르고 가도 워낙 볼거리가 되게 화려해서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아까 불꽃부터 흥분했어요. 아, 불꽃이 불꽃 너무 정말. 예뻐요. 지금 막 모양부터 속도도. 자, 디즈니에서의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5일 가는 거예요? 자, 시차 적응도 완전히 안 됐는데 오래 걷고 많이 서 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즐기느라 피곤한 줄 모르다가 숙소로 돌아갈 이 시간이 되면 엄청난 피로가 몰려올 겁니다. 푹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굿나잇. 자, 일어나십시오. 아침입니다. 아, 잘 잤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제 근육통이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피로가 스트레칭. 덜 풀리셨을 수 있지만 어서 또 다른 디즈니월드 테마파크를 가야 합니다. 가자.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즐길 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테마파크는 바로 앱캇입니다. 앱캇은 EPCOT이고요. 약어인데요. Experimental Prototype Community of Tomorrow의 첫 글자들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해석하자면 실험적인 미래 사회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방문한 매직 킹덤보다 11년 후인 1982년에 개장했고 기술 혁신과 국제 문화를 주제로 삼는 파크입니다. 매직 킹덤에 신데렐라 성이 있다면 그 앱캇에도 상징적인 건물, 즉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크고 동그란 은색 구형 구조물인데 겉 표면이 삼각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름은 스페이스쉽 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쉽 어스는 우주선인데 이름이 지구인 우주선인 거죠. 뭐 지구호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서울랜드에 가면 지구별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은색 구형에 표면이 삼각형으로 덮인 것까지 똑같습니다. 뭔지 알아. 뭔지 그건 너무 많이 딱 봐서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막 사진으로 워낙 많이 봐갖고 너무 많이 봤어요. 서울랜드 진짜 많이 갔는데. 은색으로 된 거 말고 거기 조명 쏜 게 더 멋있더라고요. 아, 밤에 그쵸, 막 그쵸. 이렇게 하면 밤에 막 그쵸, 진짜 맞아, 막 맞아. 뭔가 미러볼처럼 약간 조명을 쏘니까 노래방. 아까 매직캐슬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뭔가 신비로운 미래적인 느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 같은 그 느낌. 첫째 날은 롯데월드였고, 둘째 날은 지금 서울랜드야. 아쉬운 대로 그러면 디즈니랜드 못 셋째 날 가니까 예상되는데 지금. 디즈니월드 못 가니까 아쉬운 대로 요 순서대로 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서울랜드 거는 직경이 25m고요. 에프캇 거는 직경이 50m라고 합니다. 아, 2배네. 그 서울랜드 거는 이제 그거를 공연용 무대로 쓰고 에프캇 거는 안에 실내용 롤러코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롤러코스터는 이제 승객들에게 그 선사 시대부터 인간의 소통 방식이 진보함에 따라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자, 인쇄, 통신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뭐 학습용이네 완전. 예, 약간 교육적인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롤러코스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화면으로 보는 거랑 직접 타서 보는 거랑 이제 좀 감동이 다르긴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가서 보시는 걸로. 앳캇은 두 가지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퓨처 월드 지역하고 월드 쇼케이스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월드 쇼케이스 지역은 엑스포처럼 여러 국가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없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중국, 노르웨이, 모로코, 프랑스, 멕시코 이렇게 11개 나라의 전시관이 있고요. 그 각 나라 전시관에는 나라별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각 나라의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나라별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밖에서는 그 거리 음식 축제인 인터내셔널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걸어 다니면서 막 먹는 거죠. 지금 와인을 듣고 재밌겠다는 거죠. 술이 있어서. 아니요, 저기 음식. 그렇죠. 퓨처월드 지역에는 우주, 미래, 기술과 관련된 어트랙션이 많습니다. 뭐 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농작의 역사와 미래 농사에 관한 어트랙션도 있고요. 니모를 찾아서를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도 있습니다. The Sea with Nemo and Friends인데요. 실제 수족관에다가 니모를 찾아서 캐릭터들을 이제 투사해가지고 니모 캐릭터들이 마치 진짜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도 있고요. 그 디즈니 앤 픽사, 디즈니 픽사 단편 영화를 연달아 볼 수 있는 극장도 있는데 오 좋다. 네. 나 픽사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제 많이 걸어가지고 힘들 때 잠시 들려가지고 쉬어가면 좋겠죠. 계속 보게 될 텐데. 네, 술은 안에서 와인 안 탁. 그리고 플라잉 시어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구에 타가지고 세계의 명소를 이제 화면으로 보는 소어링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그 소어링이 SOARING 그 날아오르는 이란 뜻인데 이제 약간 철자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잠깐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글라이더에 매달린 느낌?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근데 진짜 새가 된 기분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잘 만들었어. 장면에 맞게 음악도 바뀌고. 음악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음. 분위기를 확 몰입시킬 수 있게.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거네요. 자, 간단하게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3D 안경을 딱 끼고 기구에 앉아서 3D 안경은 아마 안 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글라이더에서 나는 느낌으로 전 세계 여러 명소를 보여주죠. 뭐 아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데 보이고 북극도 보이고 만리장성 뭐 이런 것도 그 보이고. 옆에 여러 명이 매달려 있나요? 네, 같이 여러 명. 나 혼자 날고 싶은데. 자 돈을 더 챙기세요. 다 사. 내가 돈을 더 20명치 챙겨야 돼. 티켓을 나 20명 돈 냈으니 나 혼자 탈 거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도 여러 어트랙션과 세계 문화체험, 음식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벌써 피곤해. 끝났어. 이게 진짜로 가야 돼. 다리 가서 아프네요. 다리 아프면서 잡시다 우리. 걸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막 서로 막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감동을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사진도 찍고. 아쉽네요. 네,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매직 킹덤도 넓어서 다리가 아픈데
오늘 돌아다닌 앱캇은 어제 매직 킹덤보다 약 3배 정도 큽니다. 왠지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죠?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만큼 본 거예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10분의 1 봤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앱캇의 마지막 쇼, 앱캇 포에버 불꽃놀이로 오늘도 디즈니월드에서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역시 불꽃놀이로. 네. 앱캇 포에버는 가운데 있는 호수 위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쇼입니다. 한 10초만 볼게요. 아, 롯데월드네 이건 또. 파크별로 또 이렇게 마무리 쇼가 마무리 있죠. 쇼가 또 그렇죠. 멋있게. 마무리를 그걸 딱 해줘야 이제 그치. 뿌듯하지. 이제 다 봤으니 집에 가세요. 이런 느낌. 매직캐슬 쇼는 뭔가 디즈니 캐릭터들의 스토리 쇼였으면 얘는 좀 불꽃놀이군요. 저 불꽃놀이죠. 화려한 불꽃놀이. 레이저랑 불꽃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와우. 뻥. 그렇지. 박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깨와 허리, 무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얼른 숙소로 돌아가서 자야 돼요. 자, 취침 전에 전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테마파크를 방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연속으로 하루 종일 테마파크를 돌아서 내일은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해요. 뭐래? 그냥 보러 가요. 묵사발리 혼자 가서 보고 올 사람이야. 보러 가요. 네. 내일 근데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니까 네. 아, 네. 내일 하루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모레 또 다른 테마파크에서 노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늦잠 자시고요. 네. 그럼 푹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묵사발리 술 먹지 말고 자요. 술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 푹 주무셨나요? 네. 그동안 아우, 네, 찌뿌둥합니다. 어제 과음하신 표정이에요. 아닙니다. 별로 안 마셨습니다. 자, 그동안 아침 일찍 테마파크 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테마파크 안 가고 쉬겠습니다. 보통 놀면 그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더 잘 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네. 좋다. 그 스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사지 이런 거. 그럼 오늘은 숙소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디즈니 월드에 왔으면 테마파크 말고도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 갈 곳은 바로 디즈니 스프링스입니다. 디즈니 스프링스는 디즈니를 테마로 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갔을 때는 다운타운 디즈니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시내인 건데 그게 더 설명이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고 공연장도 있고 버스킹도 하고 면적은 첫날 갔던 매직 킹덤보다는 약간 작습니다만 롯데월드보다 한 3.5배 정도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작은 게. 아이고. 참 예전에 그 패스트푸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그 샌드위치 백작의 후손이 만든 샌드위치 가게 그 얼 오브 샌드위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 첫 번째 레스토랑이 바로 여기 디즈니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디즈니 스프링스에는 네. 그 디즈니 월드에서 만든 그 네. 식당이나 뭐 네. 이런 상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 사람들 외부도 그냥 많아요. 그 동네에 그냥 자영업자들이 와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것도 같이 있고 뭐 스포츠용품 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 뭐라 그래야 돼? 쇼핑몰 플러스 쇼핑타운이구나.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아무튼 뭔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어쨌든 돈 쓰러 가는 데는. 코엑스 되겠다. 그렇죠. 몰. 그거를 이제 약간 마을처럼 꾸며놨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산에 그 뭐지? 네, 그 라페스타인가? 맞아. 네, 그거 그게 약간 타운 그런 느낌으로 분위기. 해놨잖아요. 그쵸, 그쵸. 동네 느낌으로 그런 해놨잖아요. 분위기. 자, 돈만 많으면 됩니다. 돈 챙겨 또 돈 챙겨야 돼. 자, 낮과 밤의 분위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낮은 이렇고 밤은 이렇다. 저 늦게 오셨어요, 저기. 판도라님 이제 깨셔서 늦잠 이제 아니요, 오셨어요. 저는 설명할 때 뒤에서 찾아보면서 기록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환전하고 오셨어요. 돈 쓰려고. 태양의 서커스. 좋아하는 근데 태양의 서커스장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공연장도 있어요. 근데 상점들도 다 좀 특색 어. 있고 뭔가 관광지 느낌이 좀 나는. 맑은 하늘에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다. 여긴 진짜 팔기 위한. 애들이랑 가면 난리 나겠는데요. 그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애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
돈만 많으면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밤은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밤이 좀 보고 그렇죠. 싶다. 밤이 사실 요건 메인이에요. 낮은 더 자야 될 것 같아. 아유 호숫가에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앉아서 버스킹 보고 아 이거 운치 있네. 좋네.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디즈니 마을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날은 좀 마음 편하게 쫓기지 않고 나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돼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돈 쓰면서 약간 유유자적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휴양 느낌으로. 네. 자,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묵사발님 어제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는 걱정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묵사발님을 위한 날입니다. 오 좋아요. 오늘 갈 테마파크는 바로 헐리우드 스튜디오입니다. 오 재밌겠다. 어허. 네, 그제 갔던 에프캇 개장 7년 후인 1989년에 개장했고요. 디즈니 영화가 테마인 파크입니다. 오 좋아 좋아.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구역은 뭐 지도상으로 토이스토리랜드, 스타워즈, 헐리우드 블러버드 등 9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말 매력적인 어트랙션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이스토리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혹시 슬링키독이라고 가운데 몸체가 늘어나는. 스프링인 네네네. 강아지 인형 기억나세요? 네. 계단에 충충충 이렇게 네, 되는. 그 강아지 인형으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도 그냥 롤러코스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즐거운 거죠. 롤러코스터 차가 그 열차가 강아지 인형 그 모양이네요. 토이스토리의 그 토이랜드 같네. 표정 너무 귀여워. 자, 이렇게 강아지 인형으로 만든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을 조정해보는 오. 어트랙션도 있고요. 좋아. 스턴트 배우들이 무대에서 특수 효과와 함께 공연하는 인디아나 존스 아. 공연도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명 공연이어가지고 막 오래된 거 같아요, 오래돼도 막 엄청나게 큰 돌덩이 굴러오고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어떤 유적의 막 그 특수 장치들 그쵸.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레이더스에서 나오는 함정들 막 일탄. 엄청 나오는. 맞아요. 그게 이제 약간 액션 공연처럼 눈앞에서 보여주고요. 그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 이름 앞에 락앤을 붙여가지고 락앤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타본 지 진짜 10여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그 미국 락밴드 중에 에어로스미스 혹시 아세요? 알죠, 에어로스미스. 알죠. 뭐 유명한 걸로는 그 뭐냐 아마겟돈의 아마겟돈. 그 아도너너 미스더띵 있잖아요. 그 듣고 가죠. 아무튼 요 에어로스미스 미국의 락밴드 에어로스미스와 함께 엄청 빠른 리무진을 타고 콘서트장에 가는 그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리무진 같이 생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타워 오브 테러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 유령의 집 느낌의 타워를 엘리베이터형의 놀이기구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방식이 엘리베이터라고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가고 막 옆으로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그 유령 장면들도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타워 오브 테러 진짜 강추하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방문했을 때는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전용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아까 매직 킹덤하고 에프카처럼 그 마법사 미키마우스가 쓰는 파란색 그 모자를 굉장히 크게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판타지아라고 1940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요거인데요. 여기 나오는 미키마우스가 빗자루하고 막 그 하면서 예, 지휘하고 요때 미키마우스가 그 모자 쓰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마법사 모자. 예, 판타지아에서. 요거. 마법사의 모자. 파란색 모자에 별하고 달 그림 있는 거. 요거를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그 파란색 모자를 굉장히 크게 그 소서러스 햇이라고 오. 대형 구조물을 만들어 놨었어요. 요것도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눈에 딱 띄어서 사진 찍고 이게 아마 상점이 같이 붙어 있던 것 같았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 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기념품샵 같은 거. 요런 그 파란색 모자 구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했다고 아쉽다. 철거했다고 해서 좀 아쉽고 그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타워 오브 테러가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겨울 왕국 뮤지컬이 있고요. 인어공주 뮤지컬도 있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은 헐리우드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아, 다리는 아프지만 어제 하루 쉬어서인지 그래도 즐겁게 놀았죠? 네.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마지막 쇼는 판타즈믹입니다. 팬타스믹 보시고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만 볼게요. 설명 먼저 드리면 그 미키가 즐거운 상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하려는 빌런들이 나타나고 미키가 빌런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하고 조명과 물과 음악을 이용한 분위기가
아주 환상적인 쇼입니다. 이건 직접 캐릭터가 나온다. 미키다. 미키가 막 움직이니까. 분수쇼네. 전 놀이공원에 저렇게 그 인형 캐릭터들이 직접 돌아다니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막 같이 만나면 꼭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해바리 치아와. 치와와. 이야. 물 위에 막 보트 같은 거 타고 막 움직여요. 퍼레이드를 막 물에서 한다. 워터 스크린 효과도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유람선이 막 엄청 큰 게 지나가. 저게 이제 디즈니 캐릭터들이 다 타고 있어요. 와, 손 흔들어 막. 애기들이 막 손 흔들어. 반가워가지고. 어른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데 진짜 백설공주. 아이들 눈에서는 저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큰 온갖- 기쁨이겠어요. 온갖 공주들과 난장이다, 왕자들과 난장이. 구피도 있다. 구피. 구피도 있다. 구피였는데 여러 명이야. 저기 신데렐라 있다. 신데렐라. 이건 토이스토리 우디? 우디다. 우디. 배 이름이 마크 마크 트웨인이에요. 이것도 가서 보셔야 됩니다. 봐야 돼요, 가서. 자꾸 약 올리는 것 같아. 지금 다 봤는데 뭘 또 봐. 자, 어땠어요? 화면으로 봐도 보시죠. 네, 막 가서 보고 싶네요. 네,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좋아요. 그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판타즈메이크를 끝으로 헐리우드 스튜디오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숙소에서 네. 편히 쉬시고 내일 마지막 테마파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자, 웨이크업. 굿모닝. 일어나셨습니까? 어제 오늘은- 목사발님 어제 밤새 술 먹었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맨날. 맞아요. 자, 오늘은 동물원 가는 날입니다. 예. 좋아요. 동물을 주제로 한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애니멀 킹덤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실제 동물이 있어요? 그럼요. 배고프다. 동물원이에요. 애니멀 킹덤은 어제 갔던 헐리우드 스튜디오 개장 후 9년 뒤인 1998년에 개장했고요. 6개의 구역으로 돼 있고 입구 쪽이 오아시스, 가운데에 디스커버리 아일랜드라는 큰 섬이 있고 다음으로 판도라 지역, 팬도라. 여기서 판도라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판도라 판도라 행성이에요. 행성. 나비족의 행성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다이노랜드 USA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이노랜드. 네, 공룡이 있겠죠. 애니멀 킹덤의 랜드마크는 더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무 구조물인데 엄청 커요. 저 멀리 보이는 큰 나무 있죠. 오. 그리고 이게 나무지만 사실은 건물 같은 예. 거여서 엄청 큰 나무고 요 안에 당연히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갔을 때 그냥 무슨 나무판으로 만든 그림 판때기가 아니라 저 안에도 뭔가 내가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더 트리 오브 라이프가 애니멀 킹덤의 랜드마크입니다. 생명의 나무.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내부에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It's tough to be a bug. 그러니까 벌레 되기는 힘들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벅스라이프를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입니다. 그리고 사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사파리인데 동물들을 최대한 자연 환경과 비슷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공간에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 그거 좋네. 네, 마치 이렇게 뭐 아프리카 초원 같이 되게 넓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와 비슷한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사파리는 규모는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막 기린이 먹이 먹으려고 막 차에 엄청 가까이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애니멀 킹덤의 사파리가 좀 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동물원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원 가면 좀 미안하긴 해요. 그쵸. 얘네가 갇혀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그냥 흙 조금 깔아놓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씁쓸한데 맞아요. 사파리 형태는 그나마 그래도 동물들이 약간 물론 자연하고는 다르겠지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살기 좋은데 살고 있구나 애들이. 아바타와 관련된 어트랙션도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판도라 행성의 나비강을 보는 거 하고요. 또 아바타에 나오는 벤시라는 그 용 같은 생물을 타보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익룡처럼 생긴 애들. 네.
또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 혹시 기억하세요? 그 원형 보트 타고 급류 타는 네네네. 거. 그거하고 비슷한 원형 보트 타고 급류 체험하는 칼리 리버 레피즈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이게 그 워터 라이드이기 때문에 젖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워터 라이드 거의 끝날 무렵에 원형 보트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다리가 있고 그 아래를 지나가거든요. 그때 다리 위에 있는 관객이 버튼 같은 거를 눌러가지고 원형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쏠 수가 있어요. 재밌네. 저도 맞아봤지만 맞아서 사실 젖어서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뭔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하하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고 뭐 약간 물싸움하는 기분이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나도 이제 다리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원형 보트한테 물을 쏘는 거죠. 이게 이거보다는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이렇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또 워터라이드를 타고 내 발밑으로 이렇게 물길 따라 지나가면 거기는 물총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놓고 쏘는 건데 재밌겠다. 그것도 사실 이제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누군지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말 익명의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랬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거기는 아무래도 놀이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고도 하하 웃고 나도 이제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쏘는 거죠. 거기서 죽 때리고 앉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지 마요. 아무튼 그 물에 당한 승객들은 나중에 또 다른 탑승객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니모를 찾아서와 라이언킹 뮤지컬도 있고요. 롤러코스터인데 그 서린이 중간에 철길을 끊어놓은 컨셉의 익스페디션 에버레스트도 있습니다. 자, 애니멀 킹덤에서도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마무리는 역시 쇼를 봐야겠죠? 술이 아니고요. 술은 쇼 보고 나서 리버스 오브 라이트는 애니멀 킹덤의 저녁 마무리 쇼입니다. 그 물과 빛, 화려한 배들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쇼입니다. 우와, 약간 중국의 풍등 축제 같은 느낌이네요. 거북이 부엉이? 등 속에 뭔가 불빛이. 가이드님 얘 자요. 분수쇼네요, 여기는. 여기 유일하게 불꽃을 쓰지 않고 분수쇼로 끝내는. 근데 저는 판도라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연달아 가도 그래요. 사실 이제 하도 쇼를 많이 보면 감흥이 떨어지죠. 그 자극의 그 뭐라 그래 그 스레숄드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자극 아니면은 겨우 이제 이걸로. 아니 규모가 작아졌어. 아니 근데 이거 순서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 좀 작은 거부터 보고 막판에 와 이렇게 터져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것만 해도 실제로 보면은 대단한데. 밥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물과 빛, 화려한 배들,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쇼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디즈니 월드 4개 테마파크 여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다들 노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자, 오늘 디즈니 월드 랜선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전 아직 올랜도입니다.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눈 뜨면 아직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행을 마무리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비행기 한국까지 타고. 같이 와야죠. 아, 그래요? 거기 절 버리고 오시면 거기 어떡해요? 올란도 공항으로 갑시다, 여러분. 복귀는 알아서. 거기 있는 걸로 해야겠다 그냥. 돈 떨어져서 못 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예산하고 시간만 되면 간 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시월드를 놓치고 오기가 좀 아쉽긴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바꿔 봐야지.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래요. 네, 맞아요. 비행기 값만 별로 비싸지 않으면 아마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몇백만 원 주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간 김에 어떻게든 더 많이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야 될 때가 전 세계에 너무 많고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냥 재밌을 만큼 보고 오는 게 그래서 잘 기억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그 수학여행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 진짜 그 지역 명소 싹 다 훑어야 되고 인증사진 다 찍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뭐 설명 써 있는 이런 현판 이런 거 다 사진 다 찍어 오시고 이런 수학여행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여기가 알고 보니 이런 거였구나. 뭐 근데 저는 휴양 타입이라 저도 요새 휴양 타입인데 거기 가서 막 뭐 랜드마크를 꼭 봐야 되고 막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거보다는 가서 편하게 있는 건데 올랜도 디즈니는 저는 약간 이제 거기 일단 가고 그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서 그 테마파크 안에서는 좀 여유롭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걸 다 탈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좀 여유롭게 즐기고 오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막 그거를 이거 타고 저거 타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가면 힘들죠. 근데 또 가면은 약간 뽕 맞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드레날린 뿜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취하면 다녀야죠. 그렇게 재밌으면 좋으면 계속 있어야죠. 재밌으면 미키가 와서 악수 한번 해주면 이제 막 갑자기 네. 우와 살아난다 막 이러면서 막 미키가 여기다 와서 뽕 있어요.
아니 그 디즈니랜드 미담도 되게 많잖아요. 막 디즈니랜드에서 뭐 인형을 잃어버리고 집에 왔는데 그 아기가 인형을 너무 찾아가지고 부모가 그 디즈니랜드 연락해서 혹시 그 인형 분실물 없냐 이렇게 했더니 디즈니 캐릭터들이 그 인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명소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가 남아서 더 놀다 갔어. 이렇게 해서 막 찍어주고 그다음에 디즈니월드 놀러 온 아이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데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수어로 같이 대화를 나눠주고 뭐 이런 장면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디즈니월드 자체가 그냥 놀러 가는 느낌이라기보다 그 세계관에 빠져서 그 세계의 친절한 캐릭터들과 디즈니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를 나에게 이렇게 쭉 주입시키는 느낌? 거기 살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나고 싶네요. 자, 쭉 랜선 여행 갔다 왔는데 4개 중에 만약에 하나만 가야 된다 그럼 어디 가실래요? 놀이기구 많은 거, 타는 거 많은 거. 타는 거 많은 거? 아까 중간에 뭐 있잖아요. 타는 거는 헐리우드 스튜디오. 나 그런데 저는 그런데 거기.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킹덤이 너무 좋았는데 캐릭터가 매직 다 킹덤? 나니까 너무 막 우와 이랬는데 마지막에 숲이 나오고 하니까 애니멀 킹덤. 사파리. 그게 되게 좋네요. 저는 자연이 많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머지 테마파크는 다 친구들이랑 다니고 애니멀 킹덤만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재밌었는데 나중에 좀 외로웠어. 그러니까 나눌 사람도 없고. 여기도 한 마리의 동물이었던 거지. 근데 이런 데는 같이 가는 같이 재미가 가는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가서 막, 있는 어머, 제발,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자, 코로나 사태 끝나면 필링 투어에서 올랜도 그 여행 상품 만들어 주십시오. 있습니다. 갑시다. 네, 한 있어요? 달짜리로 해주세요. 그럼요. 한 달짜리.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현지 여행사 아직 살아 있으면 아. 다 됩니다. 그냥 코로나로 쉰대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내 구글맵으로 그 지도 보면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여행했는데 지금 쉬는 데도 많고 다들 이제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시간이 되면 돈이 없고 뭐 이게 아니요, 저 시간을 내서 시간이 되면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럼 돈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것은 비자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뽕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일을 하면 사실 그렇게 그 동네에 살기만 해도 그 동네 관광 잘 못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동네에 보면 예, 잘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 이렇게 간접으로나마 저는 미국 땅을 안 밟아봐가지고 되게 흥미로웠고 지도를 보니까 그 옆에 가까이에 뭐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재밌습니다. 한 군데만 고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 보여주셨던 매직 킹덤. 예, 그게 너무 그게 인상적이네요. 맞아 환상적인 느낌. 예. 거기가 세계 1위니까. 디즈니라면 이 정도지 뭐 이런 느낌. 그 디즈니다 하는. 예전에 제가 유럽 갔을 때 그 일정이 하루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근처에 동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동물원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거기도 있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해외는 어떤가? 근데 가보니까 그 동물 종류는 비슷해도 동물원의 구성이나 분위기, 감성이 우리나라랑은 달라가지고 되게 색다른 재미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쉬는 일정이 생기면 근처에 테마파크나 동물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있으면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약 그 감성이 다른 게 또 우리한테 되게 색다른 재미를 주더라고요. 디즈니월드 사실은 정말 가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만약 가신다면 결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디즈니월드에서 만나요. 만나요. 지금까지 아마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 보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